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카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앞전 시장에서는 또 보험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섬유의복업종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제가 그때도 보험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업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업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단 그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더불어서 보험업종도의 상승률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험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그 최근 들어서 보험업종들이 좀 관심 있게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채 금리가 일단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보험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 운용 대비 투자 이익률 이런 부분들 자체는 좀 우리가 좀 시간상 배제를 하고 금리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화두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가시화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애틀랜타의 연방준비위원회 로카트 총재가 중도파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자체의 언급을 또 한 번 더 하면서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좀 확연하게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는가. 물론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의 호조 등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과열 방지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 FRB에서의 금리 인상의 이제 시기와 또 인상 폭이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인데, 금리 인상 시기는 일단 9월달, 빠르면 9월달이고 늦으면 12월달 정도로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9월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인상폭 같은 경우는 이제 FRB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올해 0.25%에서 1%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뭐 그와 같은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확연하게 금리 인상폭 자체는 제가 보기엔 1% 정도 미만 정도가 일단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36%로 6개월 내 최고치의 금리를 보여주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국고채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는 3년물 자체가 1.857%까지 기록하면서 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내 장기채 금리가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장기채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2.37%에서 2.67%까지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자체도 국내 10년물, 20년물, 30년물보다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화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한풀 꺾여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연관해서 참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내 한국 기준금리가 현재 1.5%인데요. 작년 18월 이후 그리고 4차례 정도 인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현재로서는 2분기에 내수나 수출 자체도 아직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추경 경정 예산까지 세우고, 그리고 또 심지어서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음 주 14일 날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또 우리가 임시 공휴일을 설정할 정도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현재 그럼 어떻게든 이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업황 자체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그래서 보험업종들이 좀 소외되어졌다가 서서히 올해부터 투자 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역마진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 있을 우리 금통의 기준금리 자체는 추가적으로 인하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좀 동결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하반기에
금리의 기준금리가 아닌 시중금리의 반등 자체가 현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보험업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국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5개 주요 손보사의 2분기 순이익 자체가 5,8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연휴 일수도 좀 많았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석가 단신일부터 시작해서 연휴 일수도 상당히 많았고 또한 메르스의 영향 자체가 역시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에 이연된 보험금 청구 손해율이 단기 급등 정도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역시 전반적인 평균 수준에서 좀 의외적인 것 시장의 영향으로서 밀렸다 그죠.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손해율이 좀 개선되고 있다. 손해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1% 정도의 손해율이 떨어진다면 손보사가 월 1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즉 연간 1,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2분기 보험세 실적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10% 이상 상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에 장기 위험 손해율 자체도 좀 안정화되는 그에 따라서 보험업종들의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보주들의 주가에 대해서도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참조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손해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보험 지급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떨어지게 되면 역시 손보사들의 이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요 손보사의 이제 순이익 전망치인데요. 일단 막대 부분 자체가 분기 순이익 자체가 1분기 대비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증감률 자체도 2014년 4분기를 지점으로 조금씩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험업종들이 금리의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장기채 금리의 상승과 맞물려서 보험사들의 순이익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보사적인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금리적인 부분에 인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손보사와 생보사를 놓고 보면 자동차 손해율의 변동성이 큰 것은 손보사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생명보험사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요 3개 생보사를 우리가 2분기 순이익을 좀 놓고 보면 4,8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2%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라든지 또는 삼성카드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이 좀 너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즉 비경상적 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생보사의 순이익 자체는 조금 감소될 수 있지만 삼성생명을 제외한 하나생명이나 동양생명 같은 이런 생보사 같은 경우는 각각 5.5%나 6.1% 정도 순이익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삼성생명 때문에 생보사들의 전반적인 합산 순이익 자체가 좀 감소되어지는 그런 측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보사 순이익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역시 이제 손보사 대비 이익률 자체는 삼성생명 때문에 이익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증감률 자체도 이제 손보사 대비는 좀 증감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 그래도 순이익 자체가 올해 8.7% 정도 상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의 주가들도 아직까지는 그죠? 손보사와 맞물려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전망치를 놓고 이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의 이익의 질적 성장 전망, 양적인 성장 전망보다 질적인 성장 전망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일단 손해율이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례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률이 감소가 되었다든지 또는 이제 위험 손해율 자체에 대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분기 정도에서 손해율이 상당히 개선되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반등 요인으로 인해서 이원 차익 역마진이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는 15년 3분기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험주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다 장기 위험 손해율 자체도 15년에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16년도에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 자체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까도 앞서
앞서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채 금리의 하방 경직성 자체가 일단 확보가 되었다. 그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2.5 BP 정도 인하에도 장기채는 4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장기채 금리에 따른 보험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금리가 인상이 되면 전통적으로 자동차나 IT 이런 쪽에 경기 민감주, 화학주들이 좀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주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최근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은행주들의 반등 자체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보험주들의 상승 흐름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좀 놓고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요 보험사의 순이익 추정치가 되겠는데요. 일단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 손보업계의 전반적인 순이익 자체가 7.5% 그죠? 14년 2분기 대비 연간 전년 동기 대비 7.5% 정도 증가가 되었던 모습이고 또 2분기에 생보업계의 성장률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내년도에까지도 손보업계의 성장률 자체는 올해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생보업계의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마이너스권은 좀 밀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험업종 가운데 우리가 손보사 또 생보사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에 좀 덜 이익적인 부분에서 더 민감한 손보사들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더 저는 더 두고 싶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흐름 자체도 나쁘진 않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요. 종합 포인트는 이제 장기채 금리 상승 등 금리 추가 인하의 하방 경직성 자체가 일단 확보가 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이익 개선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부 정책에 따른 보험금 감소와 보험료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는 실질적으로 렌트카나 또는 수리비, 사고 수리비 이런 부분들 자체가 9월 달에 아마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많은 보험금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보험금이 일단 감소와 더불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런 부분들 자체도 보험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별표를 3개를 쳐드리는 것은 이제 동부화재죠. 실적 자체가 5, 6월달 계속적으로 점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주가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상승적인 그 부분에서는 좀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의 철도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서 매각 평가 차익을 얻었다든지 또는 현대해상이나 하이카의 통합을 통한 온라인 자동차의 그동안 좀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시장을 좀 잠식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점수를 줄 수 있겠죠. 따라서 별표 3개는 오늘 여러분들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탑5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다 가파르게 반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 관심주로 역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박스권에선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별표 2개를 충분히 더 볼 만합니다. 하지만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심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떠올랐던 만큼 조금 눌림목을 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주요 관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하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일단 오늘 이 보험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8일입니다.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WMC 지점이죠. 지하철역으로는 서면역 1번, 3번,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과 그리고 또 관심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한번 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정식 큐 여보세요 코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이 손실 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을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 리포터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